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Q&A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그냥 Q&A가 아니라 바로 굳이 답변하고 있지 않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 2탄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 2탄 영상도 진짜 오랜만에 들고 오는 건데 사실 이 영상 1탄을 찍은 이후에 Q&A 영상을 하나도 찍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채널 자체에 Q&A 영상이 올라오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1년도 더 됐어요. 그래서 네, 뭔가 어색하네. 사실 제가 2탄을 좀 되게 오랜만에 들고 온 이유가 이게 아무래도 뭔가 되게 즐거운 Q&A는 아니잖아요? 질문을 좀 순화해서 그렇지 무례한 댓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할 때 뭔가 평소처럼 이렇게 마냥 즐겁고 해맑고 막 와 하면서 답변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1탄에서 말투가 왜 그러냐, 왜 그런 말투로 답변을 하냐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가지고 2탄을 굳이 찍고 싶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특히나 더. 그래서 혹시나 오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편집자가 바뀌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것도 은근히 되게 많았어요. 제 편집자님, 원래는 용디님이 저랑 한 2년 반 정도 같이 호흡을 맞추다가 올해 봄, 여름쯤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게 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새 편집자님이 한 몇 달째 호흡을 같이 맞추고 있고, 그래서 편집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긴 했을 거예요. 네, 아마 눈치채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새로운 편집자님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 브이로그 같은 것도 안 찍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 다음번에 정식으로 새로운 디렉터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제 더보기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인 에디터님 란에 한예지 디렉터님이라고 있어요. 제 영상을 열심히 편집을 도와주시는 우리 예지 디렉터님이십니다. 박수! 그리고 용디님은 잘 지내고 계셔요. 여전히 잘 지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것도 은근히 많았는데, 스페인에서 사는 건가요? 왜 스페인에서 사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 제가 옛날 Q&A에서는 되게 자주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스페인으로 가족이 다 이민을 갔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스페인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졸업은 안 했지만. 그래서 제 부모님은 여전히 스페인에 계시고 제 남동생도 같이 있고, 저는 이제 스페인이랑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스페인에서 사냐고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유럽 여행을 갔었어요. 제가 제 초등학생 때, 좀 어렸을 때, 그때 스페인이랑 프랑스랑 네덜란드랑 이렇게 갔나? 제가 그때 스페인이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제 스페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릴 때 캐나다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진짜 막 그렇게까지 감흥이 있진 않았는데 스페인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파리, 네덜란드 이런 데보다 더 예뻤어. 그래서 진짜 사랑에 빠져가지고 나 스페인에 살고 싶다, 나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싶다, 부모님한테 엄청 곡히 얘기해서 그냥 가족이 다 이민을 갔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학교는 복학하나요? 복학할 계획이 있나요? 언제 복학하나요? 졸업하시나요? 학교 관련된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요. 지금 당장은 저는 복학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스페인에 있는 디자인 대학교에서 패션 디자인 커뮤니케이션과를 이제 전공을 하다가 졸업 한 1년을 앞두고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2번 했는데 2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번 이렇게 했는데 복학할 생각은 굳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아마 큰 제 마음에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생각에 학교라는 곳은 뭔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배우고 준비하고 이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배울 것들도 굉장히 많고 학교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그냥 저는 지금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지금 그런 것들이 저한테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굳이 학교에 돌아간다면 그냥 졸업장밖에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지금 졸업장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졸업장 없이도 제가 지금 좋아하는 거 충분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큰 이변이 있지 않은 한 복학은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이것도 은근히 많이 있었던 질문인데요. 바로 인종차별. 스페인에서 인종차별 당한 경험이 있나요? 라는 이야기가 진짜 많았어요. 뭔가 짧게 이야기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해서 제가 쉽게 답변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있죠. 없진 않아요. 오래 산 만큼 그런 자잘자잘한 경험은 진짜 많아요. 뭐 스페인이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예요. 많은 분들이 유럽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오픈 마인드고 되게 열려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스페인은 진짜 폐쇄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동양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스페인 사람들은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실제로 스페인 제 친구들이 이야기하기에 새로운 거를 잘 못 받아들여요. 그냥 새로운 거를 굉장히 낯설어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배척하고 좀 약간 경계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친절하지 못한 경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받아봤고, 특히나 학생 때 그런 걸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뭔가 스페인어를 잘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은 훨씬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본인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본인들의 언어를 하거나 뭔가 이런 거에 관심을 보이거나 이러면 되게 호감도를 급 상승하게 해요. 약간 외국인들이 막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되게 막 기특하고 막 너무 막 고맙고 막 한국을 너무 좋아해 주는 것 같고 이런 호감도가 상승하잖아요. 약간 좀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됐을 때는 진짜 막 흔히 겪는다는 그런 막 레스토랑에서의 뭔가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험해 본 적은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길거리 가면서 눈을 찢는 거라든지 뭐 치나 막 차이니즈 막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칭칭총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못된 말들 하는 거, 그런 거는 그냥 사실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게 너무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저는 거기 항상 똑같이 이렇게 욕을 손가락 욕을 해줍니다. 네, 말로도 욕을 해주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제가 뭐 에피소드 같은 거를 좀 더 모아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큼직한 에피소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그리고 자잘한 에피소드 자체도 크게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게, 저는 물론 이런 진짜 무개념인 사람들, 오래 산 만큼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오래 산 만큼 저를 도와주거나 저에게 호감을 갖고 정말 잘해준 스페인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냥 동양인이라고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동양인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더 챙겨주는 친구들도 진짜 많았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스페인어를 잘 못했어가지고. 대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되게 많이 뭔가 자기네 나라로 패션을 공부하러 온 동양인 학생이라고 해서 되게 많이 호감 지수를 얻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저는 무개념인 사람만큼 혹은 그보다 더 되게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래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원하신다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한별님은 경제적 독립은 언제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경제적 독립? 사실 막 제가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엄청 막 뭔가를 받고 이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스페인에 살 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딱히 제 경제적으로 같이 살았을 때 말고는 의지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제가 휴학하고 한국에 나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23살인가? 22살? 22살 때 이제 저는 한국에 나오고 싶어 했고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빠가 특히 되게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용돈이나 이런 거 단 한 푼도 거의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나는 한국에서 지내보고 싶다. 그래서 친척 집에 있으면서 제가 그냥 다 알아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냥 정말 자취방을 얻고 자취집을 얻고 한국집을 얻는 거는 제가 다 했었어요. 네. 한국 생활은 진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제가 명품 사올 때 진짜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명품 본인이 사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남친이 사주는 거 아닌가요? 뭐 부모님이 사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명품 하울마다 뭐 어디 이상한 커뮤니티에서
좌표가 찍히는지 막 뭐 이거 남친이 사준 거다, 막 뭐 남친 등골을 뭐 빨아먹네, 뭐 부모님 등골을 뭐 빨아먹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메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자면 대부분은 제가 산 게 맞아요. 뭐 그중에 제가 선물 받은 것도 진짜 어쩌다 한 번 가끔씩 있기는 하지만, 근데 솔직히 그 안에 제 남자친구가 사준 게 있든 제 부모님이 사준 게 있든 솔직히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산 게 맞는데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지? 뭐 어떤 이상한 사이트에서 온 것 같아요. 거기서 무슨 남친 등골을 빨아먹는다, 뭐 무슨 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막 저런 여자 만나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이런 이야기를 달고, 막 내 여친은 저러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다는데, 일단 제가 무슨 남자친구 멱살을 잡고 달라고 해서 얻어낸 것도 아니고, 솔직히 저는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그런 분들, 그냥 오히려 저는 내가 살게 괜찮아 라고 해도 선물을 해줬거든요. 오히려 못 해줘서 되게 미안해하고 더 해주고 싶어하고 그랬던 사람들만 만났는데, 무슨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진짜 막 내 여친 안 저래서 다행이다 이러는데, 진짜 뭐 제 3자도 아니고 제 팔자 같은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나도 안 만나요. 나도 너 안 만나요. 진짜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예쁘다고 하는 거 사다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 선물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딸이 예뻐서 얼마나 예쁘고 기특해. 타진 아닌가? 아무튼 혼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해주시는데 그게 왜 제가 그거를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인가요? 제가 되게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명품 하울의 대부분은 제가 구매한 겁니다. 거의 99.9%.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도 명품 하울에서 진짜 많이 있었던 질문이에요. 대체 그 가방, 그 명품은 왜 사는 건가요? 클래식백이 훨씬 예쁜데 시즌백은 왜 사는 건가요? 맞아요. 시즌백이 값어치가 굳이 따지면 훨씬 떨어지는 것도 맞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질리는 것도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시즌백은 몇 달 안 돼서 질리지만 클래식백은 이미 들기도 전에 벌써 질리는 느낌? 너무 많이 받고 그냥 되게 많은 사람들도 들고 있고, 저는 명품백의 값어치를 얼마나 오래 드느냐에 두지는 않아요. 샤넬 가방을 산 게 이 가방이 예쁜데 샤넬이었던 거지, 샤넬 백을 사고 싶어서 샤넬 백을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난 샤넬 가방이 갖고 싶어, 샤넬 가방을 살 거야 하는 마음으로 샤넬에 가서 샤넬 가방을 산 게 아니라, 이 너무 예쁜 가방이 샤넬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제가 샤넬이라는 브랜드 값어치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된 거지, 샤넬 백을 살 마음으로 샤넬을 간 적이 없어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그 명품 하울 보시면서 저거 막 몇 달 못 든다, 저거 막 곧 있으면 질린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오래 입을 수 있는지는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크게 값어치를 두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이거 진짜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바로 한별님은 금수저인가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답변하기가 참 애매해요. 제가 답변을 한다고 해서 답이 있는 질문인가? 라고 항상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저 금수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평소에 저를 금수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아니구나 라고 과연 생각할까? 저 정도로 저런 걸 누리고 있으면 금수저지 라는 말을 듣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고, 반대로 네, 저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부유하게 산 것 같고 여유롭게 산 것 같고 전 금수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 재수없는 건 둘째 치더라도 이제 평소에 저를 금수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 뭐 저 정도는 뭐 금수저가 아니어도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충분히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셨던 사람들이 금수저였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실까? 저는 제 답변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도 다들 본인의 주관대로 판단할 거라는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답변이 아니면 반감만 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처음으로 금수저라는 말을 들었던 게 명품하울도 아니고 막 스페인 브이로그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명품하울 이런 거 하기도 훨씬 전에 제가 처음으로 파란 머리를 했을 때 22,000원짜리 티셔츠를 보여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금수저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물론 제가 그때 당시에 뭐 패션 유튜버라서 뭐 패션 하울도 자주 했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좀 쌓였을 수도 있지만 22,000원짜리 티셔츠를 사다니, 그리고 저게 가성비가 좋다고 하다니, 금수저다. 심지어 그게 좋아요도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그거에 옹호하는 댓글들, 비슷한 댓글들도 진짜 많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가 이제 뭐 명품 하울을 할 때 뭐 거기에 뭐 금수저다 이런 뭐 부자다 이런 댓글을 달리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뭐 진짜 부자들, 진짜 금수저들은 저렇게 하울 안 한다. 저렇게 막 명품 사는 거는 뭐 진짜 뭐 졸부들이나 하는 짓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듣고 또 뭐 제가 스페인 뭐 제 룸투어나 이런 집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아, 외국 집은 한국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다. 아, 내가 외국에 살아봤는데 뭐 저거 진짜 어머 안 한다. 뭐 저 정도로 무슨 금수저냐. 라는 이야기도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 극단적으로 주관적이잖아요. 어느 기준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제 답변이 듣는 이의 생각과 다를 때는 그냥 반감만 살 뿐이지 제 답변을 듣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 이것도 은근히 많았던 질문인데 금수저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사실 지금은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은 약간 해탈한 상태여가지고 뭐 금수저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아, 내가 되게 여유로워 보이나 보다. 내가 되게 여유롭고 아무 걱정 없어 보이나 보다. 그냥 뭐 그건 그거대로 되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서 좋고, 반대로 아, 뭐 쟤는 금수저 아니야 라는 말을 들으면 아, 내가 되게 노력하는 사람 같나 보다. 내가 금수저가 아닌데도 이렇게 되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보다. 그것대로 되게 좋아요. 약간 해탈했어요. 예전에는 진짜 이런 금수저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듣기 시작했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뭔가 보세 옷을 입어도 명품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인 사람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분해 난다, 막 부티 난다, 있어 보인다 라는 의미로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제 주변 친구가, 그 인플루언서 친구가 유독 그러면 금수저라는 말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친구는 금수저가 아니었고, 그리고 화장품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여서 알바하고 이래서 화장품 사고 그걸로 막 소개하고 이랬던 친구였는데 어린 나이에 뭔가 그렇게 하니까 금수저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금수저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친구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냥 왜 스트레스 받아? 그냥 너 되게 부티나 보인다는 의미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노력을 그냥 없는 취급을 한 거였어요. 그냥 이 친구는 열심히 노력하고 알바해서 그 시간에 막 사진도 찍고 뭐 영상도 찍고 업로드도 하고 편집도 하고 글도 쓰고 자기가 그 뭐 구독자든 팔로워든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 그거를 만들어낸 건데 즉 금수저라는 말로 이 친구의 이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고 없어지더라고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칭찬이 아니구나. 그냥 나의 노력을 어떻게 보면 폄하하는 의도로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구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제가 한 4년? 5년 정도 했나?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애정을 담고 이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야 저를 알고 정말 그냥 수박 겉핥기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 그냥 되게 금수저가 뭐 심심해서 유튜브 하나 보네. 돈 많아가지고 이렇게 명품마을 하고 알바나 일 안 해도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저렇게 하나 보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는 뭐 그렇게 당연히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사실 뭐 억울할 부분은 아니니까 뭐 제가 노력한 부분을 누군가 꼭 알아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와서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냥 정말
힘든 노력 없이 잘 해낸 것 같다라고 보여준다면 그건 그거대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백조 같은 게 아닐까. 백조의 다리는 열심히 헤엄치고 있지만 위에는 고고하고 우아하게 아름다워 보이는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죄송해요. 지금 새벽이어가지고 제가 좀 피곤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다음은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는데 댓글을 차별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트를 주는데 제가 막 좋은 거에만 하트를 주고 뭐 막 안 좋은 거는 그냥 막 무시하고 이런 그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뭐 차별한다. 어떤 거엔 되게 좋은 말투로 달고 어떤 거엔 되게 안 좋은 말투로 달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하트는 제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영상을 올리고 일정 시간 동안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트를 다 달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무조건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트를 달아요. 근데 이게 하트 순서대로 그 인기 댓글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좋아요 순서대로 되다 보니까 제 하트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인기 댓글 순으로 보고 하트를 단 게 아니라 먼저 제가 하트를 달고 얘가 인기 댓글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보통 유튜브 어플에서 댓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유튜브 채널 어플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이제 댓글이 인기 순이 아니라 그냥 최신 순으로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거기서 댓글을 보다 보니까 또 뭐 댓글의 말투가 뭐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 안 좋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아마 저한테 댓글의 말투가 좋지 않아서 저도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악의적으로 말하고 되게 비꼬거나 무례한 댓글들을 한테 좋게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되게 좋게 말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냥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제 댓글을 보고서 반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되게 저만 호구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냥 저한테 막 욕하는 사람한테 네,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약간 이러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 진짜 구독자님들, 저희 별별님들이 오히려 더 속상해 하시는 걸 보니까 아,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저한테 막 쌍욕하는 댓글에 저도 같이 쌍욕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온도 차이가 있어요. 저한테 막 하트를 달아주면서 막 한별님 영상 너무 좋아요.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막 언니 막 진짜 막 언니 영상 제일 좋아요. 맨날 봐요. 이러는 댓글이랑 막 뭐 한별님은 뭐 명품을 뭐 남친 돈으로 사시나요? 막 이런 댓글이랑 당연히 온도 차이가 있죠. 저도 사람이고 모니터로 보이겠지만 그 뒤에 당연히 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화가 날 때가 있고 저도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냥 무시하기도 했는데 그냥 뭔가 내가 뻔히 안 봤으면 모르는 건데 이미 봤잖아. 이거는 마치 누가 나한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종차별하면서 진짜 막 눈 찍고 막 차이나 이러고 치나 막 이러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나를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데 왜 나는 못 본 척 해야 되지? 왜 나는 무시해야 되지? 저도 그 사람한테 무례하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거든요. 웃으면서 해주고 싶지 않아요. 너 지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거 지금 굉장히 나한테 무례한 거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댓글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악플이 달리거나 혹은 이런 무례한 댓글이 달릴 때 저한테 그냥 악플 무시해라. 뭐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모욕적이게 말을 하는데 예민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왜 저한테 무시하라고 하고 저한테 왜 참으라고 하고 저한테 왜 좋게 말하라고 하고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잖아요. 악플 단 사람들, 나쁜 말을 한 사람들한테 그러지 마. 너 그거 나쁜 말이야.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냥 무시하세요. 그런 이야기는 저는 모르겠어요. 별로 위로가 되지 않고 제가 제재당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악플을 보신다면 그리고 그거에 반응하는 저를 보신다면 무시하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악플이 잘못됐다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악플을 무시하라고 말을 하고 네가 무시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면은 저는 악플러들은
그거에 더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뭐 내가 이런 말 할 수도 있지. 너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너가 예민한 사람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같이 악플러가 나쁜 사람이고 악플을 달지 말자 라고 해야지, 악플을 받은 사람들한테 그냥 무시해. 너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해. 그런 거 무시할 줄 알아야지. 이런 말은 진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인데 더 비난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제 구독자님들, 별별님들은 너무 잘 이해해주고 계시겠지만, 그냥 혹시라도 그렇게 악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꼭 제가 아니더라도 인플루언서든 뭐 유튜버든 혹은 연예인이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쟤는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악플러를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제가 평소에 잘 답변하지 않았던, 굳이 답변하고 싶지 않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Q&A를 찍는 거라서 뭔가 되게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정리가 안 되게 말을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충분히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번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Q&A 3탄 또 질문들 모아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놀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린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세요. 안녕.